네, 안녕하세요. 자, 시젠이 오늘 좀 반등이 좀 나왔습니다. 어, 기대의 이상 또는 기대 이하 이렇게 상승이 나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전에 제가 어제죠? 어제 영상 남긴 거에 있어서 상당히 뭐 부정적으로 좀 말씀을 해주시는데 저는 미리 한 가지 말씀을 드려보면 지난 내용을 가지고 좋은 호재가 나왔으니까 내일 상승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제가 그러한 뉴스를 읽어주고 그 다음에 대한 그런 흐름 저는 그게 아니고 저는 이제 개인적인 매매를 실매매처럼 이렇게 한다 하는 이제 분석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내용을 바꿔가면서 이러면 이렇다라고 해서 시청해 주시는 분들께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유튜버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적에 대한 부분, 글쎄요, 이 실적이다. 그러니까 뭐 저처럼 이렇게 기술적 분석을 크게 생각 안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홀딩이죠. 그렇죠? 저는 그런 실적에 대한 부분만 갖고서는 전 매매를 하지 않고 위치라든지 수급이라든지 그런 움직임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매매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은 좀 봐야 된다. 일단 실적에 대해서는 이미 어느 정도 예상치가 나왔기 때문에 시즌에 대해서 실적이 좋다. 그거는 한 두 달 전인가요? 그때부터 실적에 대한 부분이 이미 얘기가 나왔죠. 근데 기사화를 한 부분. 글쎄 저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개인에 대한 매수가 좀 강하고요. 실적이 좋은 걸 알면서 기관 쪽에서는 그냥 좀 가만히 있고요. 그 다음에 외인은 좀 이렇게 나가는 프로그램 쪽에서 나가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 색깔을 칠한 걸 이어볼게요. 자 제가 원리 원칙대로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제가 여기에서는 여기 밀리면 부분 손절은 나가야 됩니다 라고 이전에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실적이 좋다라는 기사가 딱 나타나고 그죠? 그게 나오죠. 실적이 좋습니다. 제가 여기 색칠한 부분 여기 정확하지 않습니까? 급등하는 거죠. 이건 사기꾼이죠. 그런 뭐 내용은 의미가 없죠. 그래서 저는 부분 손절이 원리 원칙대로 한다라고 하면 저 같았으면 했을 겁니다. 어느 정도 뭐 절반이던 뭐 조금이던 부분 손절이 나가는 게 맞고 나머지 물량을 가지고서는 대응을 하는 거죠. 그러면 사실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 정도의 하락, 자 지금 이때 금요일이죠. 마지막에 이렇게 빠졌던 부분은 뭐 거의 4%대인데 제가 만약에 이 종목을 들고 있었다, 그 부분 손절을 쳤다라고 하면 뭐 반 정도는 뭐 2%대나 1%대. 그러면 나머지는 충분히 수익권으로도 돌릴 수 있다. 그리고 지지하는 모습, 그 위치. 그 다음에 기술적인 부분을 가지고서 말씀을 드려보면, 자, 시가가 10만 6천 원이죠.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자리를 갭으로 올리죠. 그럼 당연히 갭으로 올리면, 이렇게 수익이 나죠. 상승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자, 그 뉴스를 보고, 자, 갭으로 띄우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지지 자리에서 바로 올려주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그 뉴스를 보고선 갭으로 띄웠죠. 그리고 그 뉴스에 대한 기대가 이렇게. 저는,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려보면, 뭐 부분 손절했다라고 해서 나머지 물량, 여기에서 뭐 물 탄다든지 그럴 일은 없겠죠. 그러면 나머지 물량 가지고 수익을 내도 부분 손절을 해도 마이너스 1% 2% 부분 손절했다 하더라도 문제될 게 없다. 저는 이게 원리 원칙이에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전혀 생각을 안 하시고 그런 좋은 뉴스가 나왔는데 부분 손절은 뭐냐? 대부분 그렇게 얘기를 하실 겁니다. 그거는 뭐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저는 그냥 원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제 원칙보다 좀 더한 게 글쎄 여기 매수를 하셨다라고 하면
어, 지금 조금 손실을 보고 계시는 상황이실 텐데, 자, 여기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본다라고 하면 실적이 좋다.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부분, 그다음 호재, 그다음에 기업적인 부분을 본다라고 하면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죠. 이러한 실적이다라고 하면 자, 최고가를 뚫고도 한 20만 원 이상을 가야 되는 게, 그러니까 그 실적이 이 주식하고 비례가 된다라고 하면 저는 20에서 한 27만 원도 가능해야 된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근데 이게 실적하고 주식의 주가 상승하고는 조금이 아니죠. 그 확인하는 방법은 저는 없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20만 원에서 20만 원 중반 후반까지는 저는 그러니까 실적으로 본다면요, 갈 수 있는데 과연 이 자리를 어떻게 이제 돌파를 하느냐, 네, 이것을 꼭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자, 이 거래량을 좀 보셔야 돼요. 지금 이 거래량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저는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자, 여기에 있어서 이 거래량과 지금 여기에 대한 거래량, 자, 음봉과 양봉을 만들어줬던 거래량이 똑같죠. 그리고 여기 이렇게 음봉을 만들어주면서 오늘 꼬리를 그럼 말아주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태의 거래량에서 지금 꼬리를 이렇게 말아주고 있습니다. 만들어주고 있는데 여기에서 제대로 빠른, 자,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런 뉴스를 보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저는 기술적으로 말씀드렸을 때, 이 자리를 그냥 빨리 올라와 주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여기 올라왔죠. 그러면 문제가 될 게 없다. 저는 말 바꾸기 같은 거는 안 합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여기에서는 자, 월봉에서 꼬리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이렇게 올라와 줘야 돼요. 빨리 올라와 주고 꼬리가 좀 길어야 됩니다. 꼬리가 빨리 길어지는 모습.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 당연히 주가가 상승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런 상태에서 지금 주가 상승이 나오지 않고 거래량이 터지면서 횡보나 하락이 나오기 시작하면 별로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대부분 지금 많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충분히 어느 정도 이제 상승을 예상을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지금은 이렇게 주춤하다. 그러니까 제가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실적이라는 것이 좋다라고 해서 이게 바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거는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수급이라는 게 그런 실적이 있다라고 해서 여기에서 자, 오늘도 상승하다가 만 부분이 뭐죠? 여기에서 상승을 하다가 자, 이렇게 빠지죠. 기술적 반등이 이런 자리에서 나와야 돼요. 반등이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않고 하니까 매도 물량이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모든 투자자분들이 그러한 실적이 이렇다라고 해서 다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실적이 있다라고 하면 모든 종목에 대한 부분을 다 매도를 하고 시즌을 들어가야 되죠. 근데 그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식이라는 것은 그때에 들어갈 수 있는 수급, 그리고 그때 분위기를 봐야지, 올라가다가 계속 이렇게 올라가면 아무래도 중간에 수급이 붙겠지만 이렇게 음봉이 빠지면서 주가를 빼면 이거는 오늘로서는 상승이 안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 이제 좀 확인을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 위치는 괜찮죠. 제가 지지를 해줘야 되는 라인이다라고 말씀드렸던 이러한 라인대를 지금 잘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괜찮다. 다시 그런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똑같습니다. 다시 이 자리를 깨면 여기입니다. 네, 똑같습니다. 이렇게 이 자리를 깨면 저는 또 부분 손절을 말씀드리고 변경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자리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당연히 손절이 나가야 되고요. 그러면 그 밑에서 반등이
나오는 걸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 부정적으로만 보신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한 가지 제가 더 말씀을 드려보면 중요한 게 뭐냐, 큰 패턴으로 봤을 때 국일제지와 같은 패턴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신다라고 하면 어떻게 지지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 종목, 제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좋다, 그리고 보유하고 있지 않는 종목은 안 좋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패턴과 수급으로 봤을 때는 지금 아직 거래량이 많이 터지지 않았죠. 이런 상태로 보면 국일제지와 같은 큰 파동이 이어지는 파동, 근데 급등을 하는 파동이 아니라 밀렸다가 횡보 이런 거죠. 자, 국일제지 한번 볼까요? 네, 국일제지 보시면 조금 길게 볼게요. 이거. 네, 잠시만요. 네,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한번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이어지면. 근데 지금 이런 자리가 무너진다라고 하면 어떻게 빠지죠. 그러면 빠지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대한 부분이 없어지고요. 여기에 대한 이러한 부분이 없어지고 이러한 모습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부분이다라고 하면, 자, 이런 부분이요. 이런 부분.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받아쳐서 올려주느냐, 또는 받아쳐서 올려주면 추가의 파동이 나오느냐, 아니면 밀리면 이렇게 빠졌다가 올라가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즌에 대한 부분, 이 실적뿐만이 아니라 이 코로나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나는 이거는 그냥 무조건 들고 가야 된다 라고 하신다라고 하면 이 파동을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눌림목, 그래 실적은 좋다 하지만 약간 가격적인 부담이 있으면 눌림목이 있지 않겠냐,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게 주식은 주식대로, 그 다음에 기업은 기업대로, 그 다음에 실적은 실적대로 이렇게 좀 따로 봐주시는 것이 저는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니까요. 한번 그냥 간단하게 단기적인 부분으로 봐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제대로 지금 저항이 의외로 있어요. 이 시즌이. 자, 보시면 저항이 좀 꽤 있는 편이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실적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 종목을 살 생각이 없다 사람들이, 그러면은 올릴 수가 없죠. 그쵸?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 저항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돌파를 하는지,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분석하는 거에 있어서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거는 당연히 제가 좀 부족함이 좀 많습니다. 너그럽게 봐주시고요. 그냥 제가 이제 고집대로 저는 실제 매매를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분석도 제가 하는 대로 그렇게 분석을 하니까요. 그렇게 좀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좀 편하게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즌으로 큰 수익 좀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